에이라이 씨. 안녕하십니까, 매력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빠가 미성년자인 딸을 2년 동안 86차례에 걸쳐서 성폭력을 한, 드러난 것만 86차례라고 그래요. 이게 뭐 자세히 얘기하면 더한 횟수가 될 수도 있다는데, 어쨌든 86차례에 걸쳐서 성폭력을 한 어, 새아빠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지난 86년도에 엄마가 그 새아빠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사실혼에 들어가게 되는데, 약 한 2년 후에 2018년도 8월부터 2년 동안 86차례나 걸쳐서 그 성폭력을 딸한테 이렇게, 나이가 35살밖에 안 됐어요, 이 남자가. 징역 10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7년간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유지를 시켰는데, 재판부에서요. 이게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어요. 그리고 더욱더 말이 안 되는 안 되는 건, 더욱더 이 인간, 파렴치한 인간의 입에서 나온 건, 그 딸이 좋아서 나도 같이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너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니? 어? 참 안타까운 일. 물론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강한 표현으로 욕을 한다면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떠오르지가 않네요, 저는. 아니, 어떻게 그 미성년자 딸이 성관계를 하는데 동의를 했다고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법정에서. 조두순 씨보다 더 잔인한 인간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지금. 86차례를 갔다 왔어요. 거기다가 또 이거를 알리면은 본인 딸도 죽인다 그러고, 또 엄마까지 죽이겠다 그러고, 동생들도 죽이겠다 그러고, 이런 협박까지 했다 그래요. 폭력까지 일삼아오고. A씨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 너와 너 동생, 엄마도 죽이겠다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신고로 가정이 깨져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 곧바로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는 이 점을 악용해서 끔찍한 범행을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그래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피고인의 성폭력을 오랜 기간 견뎌온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 관계인 피해자와 순종적이고 착한 심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10년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너 나이 10년 채우고 나면 45살인데, 그 아이가 그럼 20살, 20대 초반에 그 성인이 돼 있을 텐데, 그 딸이 어떻게 살아가겠니? 어? 무서워서. 조두순 씨가 출소할 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조두순이가 출소를 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갖고,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출소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출소하고 하는 날, 뭐 언론 기자들부터 해서 유튜버들까지 다 따라가고 집까지 가서 촬영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사건이 또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빨리 이것도 역시 법으로, 조두순 씨 출소를 계기로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다시 해서 출소 후에도 이걸 어떤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생활할 수 있게끔 이거를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가면 갈수록. A씨는 자수했음에도 원심 재판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기를 성폭력을 하고 나서, 86차례에 걸쳐서 성폭력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자수를 했는데 부당하게 너무 형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10년 동안 신상공개하는 것도 역시
너무 좀 가혹하다. 뭐 이렇게 갖고 항소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1심에서는 지금 10년형에 10년 동안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다가 성적 치료 120시간이었나요? 120시간 성적 치료를 또 받고 이렇게 지금 판결을 내렸는데 이걸 갖고 항소를 한 거죠. 재판부는 자수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는 형의 의미적인 감면 사유에 불과하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법률상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거나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법, 특히 86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점 등을 살펴보면 재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 정보 공개, 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어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없어 기소되지 않은 범행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장소, 일시 이런 것들이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86kg가 더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판단을 재판부에서 한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거나 평생 감내해야 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장래에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이 사건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 이 지금 의붓 아빠가 출소를 하는 그 10년 후에 나이가 45살밖에 안 돼요. 딸은 20대 초반 이제 성인이 되고, 이 딸이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조두순 씨 출소하던 해에도 요번에도 조두순 씨가 출소하던 요번에도 나이가 들어서 출소한 분인데 그분은, 그런데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됐었는데, 이 지금 A씨라는 35살 먹은 이 사람은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도 45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된 20대 초반에 이제 어 그렇죠. 초반에 그 이제 청년이 돼 있을 텐데 과연 이 딸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이거는 그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범행이 같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보호를 좀 이 딸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딸이 지금 초등학생 같은데 보니까 중학생 정도 됐나요? 아니 뭐 미성년자인데 어, 만약에 재판부에서도 그걸 판단을 지금 했는데 이대로 성장이 돼서 성인이 된다면 과연 성적인 어떤 그런 수치심으로 인해서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 피해로 인해서 성장을 했을 때 성적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과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상당히 진짜 이 지금 어 딸한테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활을 하겠냐고요, 이 딸이. 이 엄마는 그 이제 아이들을 집에다 놔두고 직장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직장 생활을 해서 퇴근하고 오면 이제 엄마는 전혀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었나 봐요. 이 아빠라는 사람은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삐양이 악몽은 2016년도 시작이 됐다. 삐양의 어머니가 새아빠라면서 A씨를 소개를 했다. 이후 A씨와 삐양의 엄마, 삐양의 동생 3명 등 6명은 같이 살게 됐다. 1년 뒤 A씨는 악마 같은 본색을 드러냈다. 2018년 8월부터 홀로 있는 비양의 몸을 더듬기 시작을 했다. 점점 수위를 높였고 범행은 더 대담해져 비양을 성폭행했다. 그러나 삐양은 대항할 수가 없었다. A씨가 평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이었기 때문이다. 또 자신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정이 깨져 친엄마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애기가요 굉장히 그 마음도 여리고 착한 것 같아요. 가정이 깨질까봐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알려지고 나서 재판까지 지금 끝난 상태인데 이 딸이 지금 후회를 하는 게 4년만 더 참으면은 될 걸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대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4년이 되면 미성년자가 에서 이제 벗어나 성인이 되는 나이나 봐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16살 정도 됐겠네요. 16살이면 중3인가요? 네, 중3 정도인데
아, 그러면은 10년 후면은 20대 중반 정도 이제 되어 있을 나이겠네요, 이 딸이. 아, 엄마에게 버림받거나 그 가정이 깨질까봐 4년만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이렇게 알려진 거를 후회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 딸이. 이런 딸을 어떻게, 어쨌든 딸이잖아요, 그 딸도. 딸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이 사건은 A씨가 다른 범죄로 인해 경찰서에 신고된, 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상에 드러났다. 딸이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딸의 엄마가 신고를 한 것도 아니었네요. A씨가 다른 범죄로 인해서 경찰에 신고가 된 상태에서 다른 조사를 받다가 이 일이 세상으로 드러났네요. 이 남자의 직업도 그럼 제대로 없었나 본데요. 다른 범죄로 인해서 이게 조사를 받다가 지금 이 사건이 드러난 거 보니까 직업도 뚜렷하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죠? 이 엄마도 물론 직장 생활을 하고 했다고는 하지만, 아, 물론 뭐 남편이 있으니까,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있으니까 믿고서 맡겼겠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딸도 동의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경찰서에서 수사받을 때.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착한 심성을 이용해서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평생 쉴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다며,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인간관계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허락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엄마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엄마는 용서를 안 했군요, 끝까지. 엄벌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했군요. 그래서 다만 피고인의 항소심에 이르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반성은 개뿔이나 뭐 다 저질러 놓고 반성하고, 항소심에 딱 가니까는 그때서 반성해봐야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든 사정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10년이면 너무 짧죠 이거. 에이라이 씨, 에이라이 씨, 정말 A씨네 씨. 다른 신문 기사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항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면 어머니로 미움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B양의 심리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했다. A씨는 법정에서 딸도 동의해서 성관계를 했다. 이 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그 어린 동생들을 누가 그 미성년자가 그 밑으로 동생들이 있는데, 이 동생들한테도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러네요.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정말로. 피해자의 이런 착한 심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10년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86차례에 달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없었고, 양형 조건의 변동도 없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다고 매일경제에서는 기사를 냈네요. 저 지금 아침에 2월 3일 지금 아침에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요. 언론사에서 전부 이 기사들을 다 다루고 있네요. 어쨌거나 그 정말 괘씸한 거는 그 딸이 동의를 해서, 딸도 좋아해서 이 성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하지 않고 항소를 했다는 점. 그래서 항소를 해서 재판부에 가서 딸이 동의도 했고 뭐 좋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그 신상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너무나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데 반성을 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일단 항소를 했다는 거는 반성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큰 문제는 10년 후에 출소했을 때 지금 이 의붓 딸의 나이가 20 중반인데, 이 A씨 이 남자는 지금 45살인데 이때가 이제 문제가 또 되겠네요. 이대로 이제
계속 저기가 된다면. 조두순 씨가 지금 12년형을 받고 나왔을 때, 요번에 나왔을 때도 어쨌든 이리저리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졌네요. 또 앞으로도 안 벌어지라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씁쓸한 얘기를 해서 마음이 참 아프네요. 이상했습니다.